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연기된 가운데 지역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소수에 불과해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중대재해법 이후 사건으로 불리는 기장군 공사 현장 추락 사망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22년 11월 기장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추락 사고 책임자들에게 합의와 공탁 기회를 주겠다며 선고를 미뤘습니다. 이를 지켜본 노동계는 법원이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처벌을 제대로 하시겠다는 건지 합의를 해서 이 형을 안 주고 싶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례적인 선고 연기에 반발이 나오는 건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대부분이 실형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심 선고가 나온 27건 가운데 단 4건만 실형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 데다 이번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준다며 선고까지 미룬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보다 정교한 법리적 판단을 위해서 판례가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화우 박찬근 변호사입니다. 이제 좀 더 판례가 쌓이고 고민이 쌓이다 보면 판결의 형태로 나오겠죠. 법리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법 시행 3년을 맞이하는 만큼 낮은 수준의 처벌이 반복되면 법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사망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급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부산 지역 기초단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인 생계급여. 이름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급여인데 부산 동구를 비롯한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사망한 이들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입니다. 한 2, 3일 정도에서 급여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넘어온 게 없으면 누락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온 걸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누락된 게 그 다음 달 빠지고 하다 보면 모두 21명의 사망자에게 1,700만 원이 잘못 지급됐습니다. 부산 북구 등 9개 기초단체는 사망자 25명에게 7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시감사위원회가 최근 2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지역 내 9개 기초단체를 상대로 사회보장급여 지급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감사 대상 모두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사망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외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재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의료급여 자격을 잘못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장기 입원 사실 확인 없이 주거급여 4,400만 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감사위는 사회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에 관련된 공무원 85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과다 지급된 1억 900여만 원을 회수하고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된 7억 2천여만 원은 재지급하라고 공고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라이터 충전용 오일을 자신의 몸에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파트 관련 고소 사건이 불송치 처리되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고 매주 2~3차례 경찰서 민원실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필리핀에서 고교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40대 보험 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자신에게 6천만 원을 빌려준 후배 C씨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6억 9천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을 상대로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2년 일가족 3명이 숨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건 당시 화재 경보기를 꺼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사무소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가 보인 태도와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낮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중국에서 가짜 명품 수십만 점을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5년간 모조품 25만여 점을 국내 중간 판매상에게 팔아 12억 4천만 원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2003년 부산항을 통해 위조 상품 5천여 점을 들여오거나 2013년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 혐의도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7.1도, 습도는 5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